얼마 전에 남편이 본인 손으로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마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아직까지 황당해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거 하나 믿고 버틴 모양이었지만 같은 성씨에 같은 핏줄의 아들 둘이 더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가 낳은 아들 둘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진즉에 판단 끝나신 거죠. 솔직히 이렇게나 일찍 정리될 줄은 몰랐지만 완전히 예상 못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막내딸로 태어나 별다른 고생도 안 해봤고 굳은 일도 안 해봤던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였고 처음엔 가게 일하는 게 기가 막혔지만 제가 시집 와서 상황을 지켜보니 여기서 일 배우는 일 말고는 달리 돌파구가 없다 판단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옛날부터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 집안 며느리가 된 저는 당연히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위로 누나 한 명만 있었고 다른 형제가 없어 자연히 남편 식당 일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저도 남편 따라 식당 일에 완전히 뛰어들게 된 거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남편도 가게 일에 매달리는 상황이었고 저도 딱히 기술이나 뭘 배운 것도 없었고 따로 일을 나가는 것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식당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릇도 많이 깨고 일도 센스 있게 하지 못해서 제가 답답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진상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응대하고 웃어 넘기겠죠. 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이 너무 약한 상태라 조금만 힘들어도 울기 바빴어요. 그런 두부 같은 저의 말랑한 정신력을 그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단련시켜줬던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였으니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시부모님이 혹시나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킬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 남편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남편은 신혼 초에는 가게 일을 성실하게 돕더니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서 점점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만큼 요리 방법이나 운영 방법 같은 데 깊게 파고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일은 돕지만 시부모님의 구체적인 노하우는 배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아범아, 넌 우리 집안에서 귀한 독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가게 일에 소홀하면 되겠냐. 새아기가 일 배우는 것처럼 너도 뭐라도 배워서 맡아 해야지. 주방 일을 못하겠거든 운영이라도 제대로 배워봐라. 라며 계속 남편한테 모든 것을 전해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뭐 할 거 있나요? 종업원이겠다. 그냥 편하게 사람 부리면 되죠. 두 분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라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할 수 없이 저한테 음식 만드는 방법이며 운영 방법이며 두 분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셨어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 애 키우느랴 식당 일 제대로 배우느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애기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식당 일까지 한 번에 이것저것 다 배우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깨치고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니 금방 시부모님 노하우를 전수받게 됐어요. 그리고 큰애 놓고 4년 뒤에 둘째도 낳은 뒤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식당 운영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손주가 둘이 나왔죠. 저는 식당 일 때문에 바쁘죠. 그러니 시부모님은 손주들 봐주시는데 여념 없으셨습니다. 더구나 저희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니 시부모님은 이상하리만큼 손주들에게 더 애착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무척이나 손주들을 이뻐하셨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 놓고 아이들보단 가게 일을 더 챙겼고요.
제가 가게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 일을 소홀히 하며 가게를 비우기 일쑤였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식당이 잘 될수록 더 밖에서 나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앞으로 식당을 내가 물려받을 거다. 나만 믿어라. 호강하게 해준다며 사탕발리만 늘어놓다니 결혼하고 나서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던지 몰라요. 그러니 저도 남편에게 거는 기대감이 줄어들었고 저만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죠. 시부모님은 연세가 되실수록 일하시는 게 많이 힘이 붙이셨던지 저한테 식당 운영을 전적으로 넘겨주고 뒤에서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맨날 가게에서 돈만 갖고 나갔다. 친구들하고 술만 진탕 마시고 들어왔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너 정신 좀 차려. 우리가 무슨 낯으로 며느리 얼굴을 보겠냐. 너 그렇게 살 거면 앞으로 가게 나오지도 말고 돈도 네가 알아서 벌어 써라. 가게 금고에 손대지 말고 일도 안 하는 게 무슨 낯짝으로 돈을 들고 가. 그게 도둑놈 아니면 뭐냐. 내가 널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든 너 그렇게 살다 나중에 큰 코 다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배워. 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대꾸도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안 보는 새에 금고에서 돈을 가져갔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 겨우 들어오곤 했죠. 하루는 술 마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 싸우기까지 했어요. 결국 남편은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시부모님하고 저랑 속이 많이 썩은 적도 있었어요. 그날도 아버님은 아예 남편 얼굴을 쳐다보시지도 않으시더군요. 그때 저도 드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요, 저는 시집와서 단 한 번도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 흉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힘들게 돈 벌어두면 남편은 갖다 쓰기 바빴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마치 손으로 모래를 쥐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자 저도 식당 일이 너무 바빠 남편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남편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서 혼자 속만 끓이며 술을 마시든 여자를 만나든 모른 척하고 제가 해야 할 일만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 느꼈던 게 제가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고요. 그때마다 저는 한마디 바가지도 안 긁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네가 나서서 남편 좀 말려보라고 너는 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냐며 가만 보면 밖으로 나돌게 부추기는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며 남편을 어떻게든 가게에 붙여놓으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 아들의 미래를 예상하신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그럴수록 남편과 아버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고 아버님은 손주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본 사람은 저희 시어머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애들도 어릴 때는 엄마 왜 아빠는 맨날 집에 없어? 친구들은 아빠랑 여행도 가고 자전거도 타러 가던데 우리는 왜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빠는 맨날 어디 가는 거야? 우리가 싫대? 라며 칭얼거리고 울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빠는 식당 일 대신 할 일이 있으셔. 매일 바쁘셔서 못 놀아주지만 너희 두 형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단다. 나중에 바쁜 일이 끝나면 많이 놀아주신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라고 하며 다독거려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제 속도 속이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아빠랑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아들들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 싶어 눈물을 삼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애들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됐고 어릴 때처럼
아빠를 찾는 일이 없어졌죠. 아예 아빠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큰애가 커서 학교 마치고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할 때부턴 집안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가게 일 돕는다는 게 사실 엄청 기특하긴 했죠. 언제 철이 든 건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 아들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몸이 더 빨리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니시면서 매번 물리치료 받고 약도 자주 받아오시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셨어요. 시아버지랑 남편 갈등이 점점 심해질수록 불안 증세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불안증이며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어요. 저는 당시 시어머니가 많이 연루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미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라 이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머님은 저만 찾으셨습니다. 본인 아들도 찾지 않으시고 손주들도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저만 찾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저를 불러다 앉히시고는 저에게 늘 그러셨죠. 가족은 모두 함께 있어야 가족이다. 지금 네가 많이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집안의 아빠고 가장이다. 나도 염치 없어서 이런 말을 쉽게 할 순 없지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모진 소리 한 번 없이 따뜻하게 해줬지 않니? 그런 나를 봐서라도 절대 가족이 흩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 곁에 끝까지 남아줘야 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하시며 매일 비슷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머님도 더 저에게 본인 아들을 맡긴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저도 알겠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동안 저 시집 와서 따뜻하게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바로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병실에 계시다가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에도 저만 찾으셨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잡고 계셨었죠. 저도 아들들 키우는 입장에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혼자 남은 채 저랑 같이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셨고 저랑 손주들 보는 재미로 잘 버티셨죠. 물론 부인을 먼저 보낸 마음이 오죽하겠냐만 힘든 티를 내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저희도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연세가 84세 접어들었을 때 돌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연세도 많으셨고 건강도 점점 악화되는 건 느껴졌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정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한 이후부터 조금씩 기력이 없어지는 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또래 어르신들보다는 정정하셔서 저도 큰 걱정 없이 식당 일에만 몰두했었거든요. 그러다가 84세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고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전부터 시아버지는 애미야, 이상하게 요즘 어지럽구나. 가게 조용할 때 약국에서 두통약 좀 사다 주련 하시면서 앉아서 쉬시곤 하셨거든요. 조금씩 어지럽다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잠깐 쉬면 괜찮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모두가 당황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 증상은 뇌졸중이었고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긴 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쉽게 태어나지는 못하셨어요. 저는 식당 일을 전적으로 맡아야 했으므로 아들이 돌아가면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요. 그때 큰아들은 군 제대하고 대학도 졸업한 후 아는 분에게 일을 배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항상 병원부터 들려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죠. 둘째도 군 제대하고 마지막 학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학교 공부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틈틈이 여유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를 돌봐드리더라고요. 저는 아들들 덕분에 식당 일에 전념할 수 있었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면 항상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를 돌봐드렸어요. 그렇게 세 식구가 없는 시간 쪼개가며 집안 어른을 모셨지만 남편은 그동안 아버님과 사이가 멀어서 그런지 곁을 지키는 게 익숙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를 손주들이 메꾸긴 했죠. 아버님도 손주들만 오면 그렇게나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모두가 병원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가게에 생긴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기어이 제 앞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우였어요. 사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차례 가게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셔서 슬쩍 왔다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었는데 이번에 아버님이 병실에 들어가시자 신우가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가게를 도와준 적도 없고 시부모님 뵈러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더니만 갑자기 시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에 와서는 옳게 음식이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했을 때보다 맛이 너무 없는데? 그리고 주방이며 홀이며 왜 이렇게 지저분해? 관리 똑바로 안 해? 수준하고는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키워온 가게라는 거 몰라? 본인이 맡아서 운영하더라도 이건 엄연히 우리 부모님 가게야. 근데 왜 이렇게 관리를 못해? 이래가지고 매출이나 제대로 나오겠어? 라며 제 속을 긁는 거예요. 사실 신우이는 일찍 결혼해서 나가서 지낸 지 오래고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식당 일 배우라고 했었지만 냄새나고 싫다며 본인이 거절하고 나갔었어요. 그들은 몇 번이나 시어머니가 너도 일 배우고 가게 하나 차리라고 권했지만 신우이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 되지. 내가 뭐하러 고생스럽게 가게를 차려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으니까 그리 알아요. 라며 딱 잘라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남편 밖으로 돌고 나서부터 어머님이 어떻게든 신우를 데려다 앉히려고 그렇게나 노력하셨거든요. 출퇴근기 찬 타고 징징거려서 어머님이 신우 자동차까지 하나 새 것으로 뽑아주신 사실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지만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 알겠더라고요. 맏며느리인 제가 집안일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모든 일은 다 제가 결정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신우는 나한테 숙이고 들어와야 콩고물이라도 만지는 거지 거기서 저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들어올 입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그 세대인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때는 시집살이를 해도 통했겠죠. 근데 내 아들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 어디에 뻗대고 들어와서 저러는지 저는 코웃음만 나왔고요. 예전부터 가게에는 관심도 없던 신우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매일 가게에 오더니 자꾸 이것저것 트집만 잡으니 저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타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사납게. 뭐 가게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혼자 해보시던가. 나도 좀 쉬어보게. 그러자 신우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입구 계산대에 있는 박하사탕만 자꾸 만지작 거리길래 가져다 먹을 거면 먹고 말라면 말라고 손님들 드나드는 곳에 길 막고 서서 뭐하냐고 제가 퉁명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이게 어디서 눈에 치켜뜨고 소리를 질러. 선인 사람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그리고 이게 왜 내 가게가 아니야. 부모님 거면 나한테도 집은 상속되는 거 몰라? 넌 남이지만 난 딸이라고. 주제를 알아야지. 라며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